본격적인 랠리가 시작되기 전 잠시 쉬어가고 있는 코인입니다. 그러나 향후 올라갈 때 어떤 코인이 잘 올라갈지 기회를 잡으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본 여러분들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을 시황을 짚고 가자면 얘가 여기 빠졌잖아요. 빠지고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눌림이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주요 지지선들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나 아니면 이런 자리들을 얘가 지켜주면은 다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이 관점을 최우선적으로 보시고 가시면 됩니다. 근데 또 추가적으로 하나의 관점을 또 만든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선을 그었을 때 수렴의 형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래서 넓게 빠진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상관없어요. 왜?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면은 횡보의 기간이 길어지는 거기 때문에 횡보가 큰 상태에서 올라가게 되면 더 높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빠르게 올라가면은 천천히 올라가는데 천천히 올라가면은 크게 올라갈 수 있다. 그 얘기를 정말 많이 해드렸어요. 실제로 이거를 연장선을 그어보면 이런 주요 라인들은 조금씩 걸리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수렴 가능성도 괜찮고요. 거래량이라고 줄어들고 있으니까 수렴의 가능성도 가능하고 아니면 눌림목 정도로만 하고 올라가는 케이스도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이 구간에서는 뭘 해야 된다? 천천히 매집을 해야 될 때입니다. 정말 제가 이 매집 이야기 정말 많이 하는데 일단 여기서 매집한 사람이 제일 승자였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아직 우물쭈물하신 분들도 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해보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여기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관점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 시간 동안에서 많은 횡보의 이후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은 그동안 안 올라갔던 그 상황에서의 그 잡코인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뭐 너무 이점을 이렇게 발휘한다고 해서 뭐 좋을 거 하나도 없고 너무 여기에 몰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메이저 애들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아니면 뭐 비트코인이 올라가든가 여기에 뭐 대충 너무 몰두하지 마시고 그냥 뭐 대충 뭐 좀 먹고 말지 뭐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요. 왜냐면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원래 또 비트코인이 여기 위에 있었다가 시빅이 요즘 좀 오르니까 이렇게 거래대금이 몰리잖아요. 그쵸? 그리고 폴리메쉬도 요즘 오르니까 이렇게 몰리고 항상 이렇게 늦어요. 그러니까 오르기 전에 사서 올랐을 때 이런 거래대금이 오면 뭐 팔던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여러분들 항상 한 박자, 두 박자, 세 박자 정도 늦게 간다. 오르는 걸 보고 타기 때문에. 그래서 오르기 전에 오를 만한 코인을 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상승장에서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했던 부분이에요. 이게 신고점을 뚫는 구간에서의 이런 무빙들인데 지금 얘도 이 라인에 비슷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앞으로 이만큼의 오를 만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물론 뭐 고점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고점이라기보다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구글 트렌드를 봐서도 그렇고 고래들이 매집하는 것도 그렇고 아직 시장에서 대중들이 완전히 다 들어온 느낌도 아니고 그리고 김프도 생각보다 별로 안 꼈고 10% 12% 꼈지만 다시 떨어짐에 있어서 김프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의 이 지루한 장세는 여러분들이 지루하다고 느끼면서 시장을 떠나고 쉬고 있으면 나중에 분명히 후회할 수 있는 좋은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보면은 이 MACD라는 것에 있어서 이 골드크로스가 조금 있으면 직전인데 골드크로스가 됐을 때 이후에 계속 올랐던 전적이 있어요. 이 캔들은 하나의 EM이라 그래가지고 2달짜리 봉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얘가 이러고 올라준다면 이게 알트코인이거든요. 본격적인 불장이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금 61.8 구간에서 넘어섰고 여기서 골드크로스가 나오면 이제는 이게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둘, 넷, 여섯, 여덟 12 거의 1년 가까이 오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참고했을 때 우리는 대충 상승장이 언제쯤 끝날까에 대해서 봤을 때 한 9월에서 12월 이 가능성이 있고 2025년으로 가더라도 뭐 3월이나 4월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가는 것이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여러분들은 염두에 두시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실제로 보면은 이 토탈3 알트코인의 언급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덜 올랐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을 보게 되면은 여기까지 온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브레이크아웃 구간까지 신고점을 넘었다가 조정받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알트코인은 아직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61.8 구간을 조금 넘었다라는 거예요. 되돌림을 이렇게. 그래서 아직까지 알트장이 본격적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장은 항상 고점이 알트코인에 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그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2011년에 여러분들이 대부분 코인을 하셨지 2010년 말이라든가 2010년 초라든가 이때 하신 분들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항상 대중들은 알트코인이 오르는 걸 보고
못 참았다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알트코인이 시작됐던 게 2021년 1월부터인데 1월에 시작됐지만 1월달에 들어온 사람 많지 않고 2월, 3월, 4월 이때 들어온 게 많았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유튜버들 조회수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대중의 지표예요. 그러니까 인간 지표로 체크할 수 있는 게 유튜버들의 조회수가 갑자기 늘어났다던가 아니면 주변에 코인을 한다던가 아니면 구글 트렌드가 늘어났다던가 여러 가지 것들을 참고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알트장이 시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드라마틱한 알트장이 시작되진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오고 난 다음에 고점이 형성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되겠고 비트코인 사이클을 보면은 이제 불마켓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 이렇게 가면 좋겠지만 이게 가지 않더라도 얘는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좋은 장세를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피델리티 비트코인 현물 ETF로 유입된 금액이 원화로 3,500억 원인데 이제 점점 보시면 다시 얘가 순매수로 조금 있으면 돌아서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GBTC가 많이 팔고 있긴 하지만 이건 어쨌든 점점 마르는 양이잖아요. 점점 마르는 양이고 이거를 받아내고 있다. 이렇게 받아내고 있다. 그래서 음이 뜨면서 이렇게 이제 되고 있지만 이게 나중에 되면 결국은 뭐가 될 거다? 손바뀜이 될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은 역사적인 자본 유입을 경험하고 있다. 현물 ETF 구매자를 포함한 단기 비트코인 고래들은 16%의 미실현 이익을 얻었으며 총 163억 달러에 달했다. 현물 ETF는 암호화폐 산업의 기여에 감사를 받을 가치가 있다. 현물 ETF의 그 효용성이 엄청나게 좋았다라는 거죠. 보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숏텀 웨일들이 들어오고 있다. 결국은 뭐다? 항상 고래가 먼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2순위 있죠? 현명한 투자자 먼저 들어오고 고래 들어오고 이제 대중들이 들어온 다음에 고래가 대중들한테 물량을 넘기고 끝나는 건데 아직 대중들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가격을 더 올리겠죠. 들어올 때까지. 이런 가능성을 항상 주목해서 가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실제로 이 비트코인을 보게 되면은 요 넥라인을 싹 보게 되면은 이렇게 리테스트를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지점에서의 리테스트를 했다는 것과 비슷하게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017년은 여기, 2020년은 여기, 2024년 이 구간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이번에 한 요 정도만 오르고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한 12만에서 한 17만 정도를 저는 보고 있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만 가더라도 사실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 정도로 오른다라는 건 알트코인은 도대체 얼마나 오른다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요번 장은 저는 닷컴 버블과 비슷하게 전개가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되게 비슷해요. 강세가 나스닥도 그렇고 되게 돌아가는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게 알트코인들이 정말 마지막으로 랠리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 또 보시면 변동성 구간이 사이클 탑 구간에 오기까지 좀 멀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조금 적은 폭이 남았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걸 좀 보시면 어쨌든 간에 얘는 더 오를 만한 여지가 남았다. 그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로그 차트이기 때문에 이 구간만 올라도 거의 뭐 17만 16만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까지 오를 수 있다 가능성은 열어두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모건 스탠리 2주 내에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 방침 이렇게 오는 거예요. 기관들이 계속 다 와요. 그러면 이제 대중들이 이거 보고 오거든요. 그때가 되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도 현물 ETF를 아마 풀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럼 그때 뒤늦게 온 주식이나 이런 부동산 자산에 있던 사람들이 코인을 하긴 좀 무서우니까 ETF는 좀 안전한 상품인 것 같은데 하고 들어올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돈을 번다? 그러면 또 누군가를 또 오라 그러겠죠. 그때쯤에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대중들의 지표가 그렇게까지 뭐 좋게 가고 있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좋게 간다는 말이 엄청나게 들어온다거나 유입이 있고 그러진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다. 상승장이 끝날 때까지 좀 남아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또 이렇게 자금이 들어올 여지가 많다라는 거예요. 80조 달러에 해당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금이 비트코인의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 그때는 건데 베이비붐 세대의 부가 비트코인 채택률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거다. 그래서 그는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베이비붐 세대의 80조 달러 규모를 암호화폐 업계에 유치할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돈이 들어오면 좋은 거죠. 되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마스터카드, 크립토 라틴 아메리카 주요 송금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이게 엘살바도르의 성공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자국 화폐가 마태이가 가는 나라가 굉장히 많잖아요, 남미에.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수단으로 자리를 잡으면 되게 재밌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되게 재밌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날 거다 앞으로. 그래서 비트코인은 뭐 결제 수단이나 송금 수단으로 쓰긴 쓰지만 이건 사실 뭐냐면 그냥 가치 저장입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화폐가 아닌데 근데 화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결국은 핵심은 가치 저장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어제 부동산이랑 그 변화 사진을 보여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옛날에는 어떤 주택을 사면 부동산을 뭐 600개를 가지고 있었다면 언제 뭐 2021년, 22년 이전에는 이걸 사면은 비트코인이 뭐 100개, 뭐 50개 이렇게 줄어든다든가. 그래서 지금은 뭐 6개밖에 안 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점점 비트코인 가치가 상대적인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한 개념이라서 여러분들 어제에 이어서 또 한 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알트코인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상대적 가치가 중요한 거니까. 자, 그리고 CME 암호화폐 책임자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규모가 월스트리트가 무시하기엔 너무 커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산업을 합법화 시켜 제도권 올려라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좀 커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그 커지는 과정에서 버블이 발생하고 버블을 한번 쓸어낸 다음에 그다음에 산업이 좀 커지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진짜 앞으로 다가올 미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미래에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는 버블이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근데 버블이라는 건 한 번에 쉽게 꺼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버블이 아니라고 믿어야 버블이 꺼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버블이 아니라고 믿지 않는 것 같아요. 다 어떻게 하고 있다? 비트코인 사기다. 부동산 사야 된다. 주식 사야 된다. 미국 주식 해야 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꿀을 밟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빨리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고점이 생각보다 빨리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 어차피 다 결국은 들어오게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되고 갤럭시 디지털 CEO가 암호화폐 상용화 가속화를 전망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막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고래 매집세 지속 긍정적인 신호다. 진짜 긍정적인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개인한테 넘겨야 돼요 마지막에. 근데 이걸 넘기기 전에 애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건 아직까지 떨어뜨릴 생각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비트코인 거래 보유량이 월간 증가폭이 11%나 증가해요. 엄청나게 증가한 거예요. 그죠? 엄청나게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이전 최대치는 21년 1월이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고점 언제 나왔죠? 2021년 4월과 2021년 11월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결국 이게 올라간 다음에 이만큼의 올릴 여지가 또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래서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언제 사는지 언제 파는지까지도 디테일하게 알려주세요 하는데 그런 것들은 멤버십에서 이렇게 알려드리는데 보시면은 토카막 네트워크도 이번에 또 갔죠. 많이 올랐잖아요. 플로우도 올랐고 그다음에 크레딧 코인도 올랐고요. 그래서 언제 진입하고 언제 팔고 언제 손절하고 이런 것까지 알려드리고 홀리메시 4차 타격까지 쭉 가죠. 수익도 잘 갔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제 하다가 보면 좀 어려운 부분들을 이제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고 하니까 개인적인 상담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대1로 하는 상담을 포트폴리오가 내가 이제 저번 장에서 많이 물렸다. 그래서 좀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1대1로 많이 해주셔서 도움을 받고 있고요. 이제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랑 멤버십 카톡방에 소통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멤버십 가입하는 방법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가입을 해주시고 유튜브 커뮤니티에 들어오신 다음에 이제 링크가 2개가 있습니다. 이 브리핑방 텔레그램방 링크 하나 그 다음에 카톡방 링크 하나 이렇게 2개가 있는데 둘 다 들어오셔야 됩니다. 모두 다 아시겠죠? 이렇게 들어오시고 여러분들 꼭 반드시 유튜브 닉네임과 동일하게 카톡방 텔레그램 닉네임을 다 맞춰주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 제가 관리가 너무 힘들어요. 그럼 또 부득이하게 이상한 분들을 강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반드시 일치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추가로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선물방은 멤버십과 별도의 방인데 선물방에서도 똑같이 포지션,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제공하고 있고 타겟 갖고 이런 식으로 타겟 갖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선물방 가입하실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침이라 또 말이 좀 꼬이네요. 어쨌든 또 한번 영상 올리면서 요즘 좀 많이 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제 유튜브 홍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